신풍제약 주가가 2020년 고점 대비 96% 하락한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져서 개미지옥으로 변한 이유,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지금 쭉쭉 빠지고 있죠. 신풍제약은 최근 내부적 거래 의혹으로 또 한 번 이제 나락에 빠지고 있습니다. 2020년 당시 이제 주가가 한참 고점을 찍을 때 그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던 대량의 주식을 매도한 이 사건을 지금 와서 이제 조사한다는 내용입니다. 2025년 2월 21일 현재 한 주당 가격이 9,120원이니까 2020년 최고점 21만 4천원 대비로 마이너스 96%까지 떨어졌습니다. 차트 보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회사의 주가인가 의심될 정도로 단기간 급등 이후 몇 년째 지금 계속 내리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정말 개미들은 자포자기죠. 이때만 해도 아마 정신 없으셨을 것 같고 지금은 다시 이제 회복될 거라는 이제 희망을 지금 갖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포기 상태가 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 2020년 신풍제약 끝물에 1억 원을 가지고 이제 한 주당 20만 원의 주식을 500주를 매수했다면 지금 이제 1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투자 원금은 500만 원으로 낮아져 마이너스 9,500만 원의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정말 20분의 1 토막. 정말 엄청나죠. 물론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큰 손해를 보셨을 겁니다. 아마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20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지금 10만 원대까지 이제 떨어진다 이러면 이때쯤에도 개미들은 고점 대비로는 거의 반토막이니까 이거 이 정도면 다시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또 여기에 매수하시고 5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20만 원 가던 주식이 5만 원까지 떨어졌으면 그 밑에 더 바닥이 있을까? 이러고 이제 요 시점에 또 들어가시고, 이게 지금 2만 원, 만 원 찍을 때마다 사람들은 예전 고점 가격을 생각하면서 계속 들어갔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개미들의 돈을 순차적으로 빨아들이면서 신풍제약 주식은 계속해서 이제 내리막을 달렸죠. 당시 이제 신풍제약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이 개미 중의 개미인 제 귀까지 들렸을 정도면 정말 찌라시가 엄청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제 주변에 신풍제약 주식을 매매하시던 분들이 했던 얘기들이 좀 기억나거든요. 내가 아는 땡땡 병원장이 신풍 주식에 투자해서 몇십억이 아닌 몇백억을 벌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금액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병원장이 이제 더 이상 병원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제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신풍제약 말라리아 치료제가 이제 임상 통과되면 지금 이제 20만 원의 주가는 지금 엄청 낮은 편이기 때문에 최소 40만 원, 높으면 이제 100만 원까지 간다는 소식들이 그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20만 원에 이제 20만 원이라는 이 고점이 이런 소식을 들었던 분들한테는 높아 보이지 않았겠죠. 이게 이제 40만 원, 100만 원까지 간다고 상상을 한다 그러면은 20만 원의 주식을 많이 매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경영진은 임상실험 실패를 미리 알고 대량의 주식을 매도해 큰 돈을 챙기며 신풍제약 그 주식은 개미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대량의 이제 매도 폭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폭락, 이거는 이제 대량으로 이제 누군가 주식을 매도했다라고 하지만은 그 출처가 분명치 않으면 단기간 떨어진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다시 사는 매수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또 떨어진 주식을 주워 담고 모았던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개미들이겠죠. 이런 정보가 없는. 2025년
2월 1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신풍제약의 실소유주인 장원중 전 대표와 지주사인 송암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 그 2024년 9월 30일 기준 3분기 이제 보고서에 보면은 아직도 대주주는 장원준 대표가 이제 이름을 올리고 있고 송암사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량의 물량을 털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분율이 꽤 높게 있는 거 보니까 당시 소유하고 있던 지분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이제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24년 4월, 2021년 4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 실패 정보를 사전에 미리 알고 해당 정보 공개 전 보유한 주식 200만 주를 매도해서 약 369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주식들은 임상에 이제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게 주가를 몇 배씩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굉장한 그때 악재였죠. 말라리아 치료제로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호재가 막 뿌려지면서 엄청난 주가가 급등했다가 그게 이제 임상에 실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했는데 그 직전에 이 장원준 대표가 송암사 지분과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분 200만 주를 이제 처분해서 손실을 회피한 이런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관련 뉴스들인데 이제 조사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21일 날 떴던 거죠. 그런데 송암사 장원준 대표와 함께 고발당한 송암사 역시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가 그 신풍제약 전 대표이사인 장원준 대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풍제약의 최대 주주 송암사 해갖고 공시가 나온 걸 보면 장원준 대표가 72.91%를 소유한 대표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신풍제약 장원준 대표의 단독 범죄 행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당연히 신풍제약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9,000원까지 떨어진 주식이 얼마나 더 떨어지겠냐라고 하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검찰 조사 발표가 났던 날 10,000원에 있던 주식이 9,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8,0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약 1,000원 정도, 주당 1,000원 정도 떨어졌는데 주당 1,000원이라면은 얼마 안 떨어졌네 하지만은 비율로 따지면 10%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표가 하루 나고 바로 이제 10%의 또 손실을 추가로 입은 겁니다. 개미들은. 정말 기울어진 집 기둥에 망치질을 해댄 격이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마지막 인내심의 바닥을 확인하게 만드는 뉴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대주주의 결국엔 도덕적 결함 이런 것들은 사실 주식 투자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도 허혈성 뇌졸중 치료제 임상 3상 시험 계획 승인, 골관절염 주사요법제 품목 허가 승인 등의 이제 호재성 공시가 계속 뜨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2024년 8월 허혈성 뇌졸중 치료제 관련된 공시고 그 전달 7월에는 골관절염 주사요법 품목 허가 승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가를 띄울 수 있는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큰 악재들이 이제 겹치고 있어가지고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속사정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멀쩡한 제약회사를 오너 2세인 대표 한 명이 현금 인출기처럼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게 주주를 투자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개호구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건을 보면 2020년 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라맥스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겠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으나 임상 실패와 내부자 거래 의혹 등이 불거지며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마 코로나 시기 기억하시면 그때 당시에 바이오 회사가 코로나19 치료제 아니면은 검사 키트 이런 거 개발했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주가가 며칠 연속 상한가 치고 난리가 아니었죠. 그런 시점에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라맥스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이제 개발하겠다.
뭐 이거는 상당히 근거 있는 이제 뉴스로 시장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큰 폭의 주가가 상승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임상 실패.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내부자 거래 의혹이 터지게 된 겁니다. 현재 신풍제약은 이런 의혹에 대해 주식 매매 시점에는 임상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관련 이제 뭐 임상 결과를 주고받은 뭐 요 자료나 주식 매매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근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밝히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내부자 거래 의혹이 있었음에도 왜 이제 2020년도의 사건을 2025년에 와서야 이제 기소를 이제 그 고발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의문이네요. 금융당국은 내부자 거래 혐의를 밝혀냈다는 입장입니다. 뭐 밝혀낼 것이라가 아니고 밝혀냈다라는 입장이니까 어느 정도 확실한 물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은 2024년 7월 22일 이때도 이제 배임 및 횡령 사실 확인 공시가 떴었죠. 이거 보시면은 전현직 임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땡땡 장땡땡 그리고 신풍제약 주식회사 이 세 명이 대상이었는데 판결 내용을 보면 노땡땡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장땡땡은 징역 1년 6개월 해서 지금 현재 징역을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땡땡이면은 아무래도 장원준 대표겠죠? 신풍제약 주주를 뭐 투자자가 아닌 호구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반복적으로 이런 짓을 벌이는 이유 정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신풍제약 주주들 정말 이 뭐 아무리 이제 이 회사가 뭐 장래가 밝을지 안 밝을지 뭐 그건 장담하기 어렵죠. 그리고 신약이 개발되면 또 뭐 신풍제약은 다시 한번 또 바람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이제 지금 이제 장원준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는 물러난 것 같은데 지금 오너 일가로서의 어떤 뭐 경영의 뭐 아예 이제 뭐 일선에 물러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또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진짜 그래서 저는 뭐 가급적이면은 오너의 영향력이 좀 강하지 않은 회사 이런 데를 이제 좀 선호하는 게 이런 이유가 좀 큽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신풍제약을 뭐 가업 승계를 한다 이러면은 주주 입장에서 정말 악재 중에 최대 악재죠. 왜냐면은 뭐 가업 승계를 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낮아야 상속세가 저렴하고 쉽게 가업 승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호재나 이런 것들은 절대 이제 발표하지 않고 주가가 떨어지는 악재들을 계속 이제 부풀려 가지고 오히려 이제 주가를 계속 떨어뜨리는 이런 이제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오너 일가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큰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2021년 4월 내부자 주식 매도. 신풍제약의 실소유주인 장원준 전 대표와 지주회사인 송암사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 실패 정보를 사전에 알고 정보 공개 전 보유 주식 200만 주를 매도하여 약 369억 원의 손실을 회피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실을 회피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봤어야 될 369억 원의 손실을 안 입은 거니까 뭐 이익을 이만큼 본 거죠. 2025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에 고발이 이어지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산하증권선물위원회는 장원준 전 대표와 송암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4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암사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행동의 주체는 없죠. 당연히 이제 대표이사인 장원준 대표의 결정이었을 거고 결국에는 모든 이제 이번 신풍제약과 송암사 관련된 주식 뭐 내부자 거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혐의는 장원준 대표로 쏠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25년 2월 17일 주가 하락.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풍제약의 주가는 전일 대비 8.68% 하락한 9,360원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장중에는 11.32%까지 하락해서 9,090원까지 내려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뭐 52주 신적 가면 몇 년 내 신적 갑니다. 현재까지 신풍제약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지만 관련 조사가 이제 진행 중이라니까 뭐 곧 이제 뭐 결과를 받게 될 텐데, 만약에 이제 뭐 이게 사실로 해가지고 장원준 대표가 처벌을 받으면 아마 이번에는 뭐 혐의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형량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처벌을 받더라도 기존에 봤던 개미들이 봤던 어떤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이 주가 조작 사건이나 뭐 내부자 거래 뭐 이런 것들로 피해 사건들을 보면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겁니다. 결국엔 이익을 본 사람은 있지만 손해 본 사람에 대한 아무런 이제 대책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는 더더욱 그 회사의 어떤 미래 가치나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시기보다는 이 회사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정도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2년 공시 정도는 꼭 찾아보세요. 최근 2년 공시를 보면은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었거나 이러면은 사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회사예요. 왜냐면은 뭐 우회 상장이나 이런 걸로 이용되고 있는 회사일 수도 있고, 기업 사냥꾼들이 이 회사를 가지고 뭔가 주식을 통해서 돈을 빼내는 창구로 이용하려는 목적이거나 이런 것들도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 상장 폐지가 이제 진행되는 쌍방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성태 회장이 뭐 예전에 조폭 출신의 깡패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쌍방울을 인수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주가 조작에 쌍방울을 이용하면서 큰 돈을 이제 벌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로 이용했다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 아직도 이제 반복되고, 그 반복되는 사건 속에서 굉장한 개미들이 큰 돈을 피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